여러분, 마늘이 보약이라는 말, 이젠 너무 흔하게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실 겁니다. 마늘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치매와 간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몸을 살리겠다고 마늘을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위와 간이 망가져 장기 복용약을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늘을 드시는 모든 분들께 반드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약인 줄 알았던 마늘이 독이 되는 순간 그 경계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들을수록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따뜻한 반응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의 진실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마늘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진실을 모르신다면 당신의 간과 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늘은 항암 효과, 항염 작용, 면역력 강화 등 수많은 연구 결과로 입증된 천연 항생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힘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와 서울대병원 임상영양팀의 공동 연구에서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간 해독 효소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지속적 과잉 섭취 시 인지기능 저하와 간 독성 위험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음식과는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이 음식들과 함께 먹었을 때는 마늘의 힘이 2배 이상 상승하며 염증, 암세포, 기억력 저하까지 막아주는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늘이 독이 되는 섭취법, 마늘이 보약이 되는 조합, 그리고 함께 먹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음식 3가지까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늘을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고 계신가요? 마늘즙, 흑마늘, 마늘환 중 어떤 게 더 좋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 한 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마늘은 분명히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생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이렇게 드십니다. 면역력 떨어진 것 같아서 마늘즙 매일 공복에 마십니다. 날마다 생마늘 2쪽은 꼭 씹어 먹어요. 양념에도 마늘 팍팍 넣어야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습관, 당신의 위, 간, 심지어 뇌까지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마늘은 공복에 먹으면 위장에 좋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한 살균력과 항염 작용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간의 해독 효소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생마늘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위벽이 얇아지고 속쓰림, 더부룩함, 장내 가스 증가,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하면 지속적 간 효소 상승이라는 경고 사인까지 유발합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의 실험에서도 하루 2쪽 이상의 생마늘을 공복에 30일 이상 복용한 그룹에서 ALT, AST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간세포 손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간 기능 저하가 초기엔 아무 증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하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한데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일쑤죠. 하지만 그 속에서는 해독 기능이 떨어진 간이 독소를 쌓아두고 혈액 내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며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기분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성 뇌병증의 초기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늘 섭취 습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 빈속에 생마늘 섭취는 금물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생마늘을 그대로 먹으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 궤양 이력이 있는 분들은 소량이라도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익혀서 식후에 소량씩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마늘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아스피린,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과도한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나 수술 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소 3일 전부터 중단하거나 복용량을 조절해야 하며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지나친 흑마늘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흑마늘은 마늘보다 자극이 적지만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량 섭취 시 체내 열감 상승, 두통, 소화 불량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루 1에서 2쪽 이내로 일정한 시간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마늘즙, 오래된 건 절대 금지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즙이나 마늘환 중 일부는 오랜 보관 과정에서 발효 및 산패가 진행되어 간독성 물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존제나 당분이 첨가된 제품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간을 피로하게 만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생마늘즙은 반드시 당일 섭취, 구입 제품은 성분표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하루 3쪽 이상은 절대 넘기지 마세요. 마늘은 약초입니다. 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하루 생마늘 기준 1에서 2쪽, 흑마늘은 1쪽 이하, 익힌 마늘은 3에서 4쪽 이하가 권장량입니다. 특히 노약자, 위장질환자, 간기능 저하자는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개운하고 에너지가 도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간과 위에 무리를 주고 흡수되지 못한 마늘 성분이 독소처럼 축적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위염, 간 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지금부터 마늘 섭취 방식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마늘 지금까지 어떻게 드셨나요? 혹시 위 말씀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당장 마늘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먹을지를 다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마늘이 보약이 되는 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당신의 간과 뇌를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늘을 몸에 좋다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많이 꾸준히 섭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마늘이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간을 부담시키지 않으면서도 몸속 염증과 독소를 정리해주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 원칙, 마늘은 반드시 기름과 만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마늘 속 항산화 성분 중 일부는 지용성, 즉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들기름, 올리브유, 참기름과 함께 익힌 마늘은 알리신이 분해된 뒤 생성되는 유황화 합물이 간세포 재생을 도우며 항염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서도 들기름에 구운 마늘을 섭취한 그룹은 생마늘 단독 섭취군보다 간 기능 회복 수치가 37%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구운 마늘을 들기름에 찍어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흡수도 훨씬 뛰어납니다. 두 번째 원칙, 마늘은 열이 지나가야 진짜 약이 됩니다.
생마늘의 알리신은 매우 강한 성분입니다. 앞서 말했듯 공복 섭취 시 위를 자극하고 간 해독 효소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100도 이하에서 천천히 익히면 알리신은 안정화되어 위와 간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항암 항염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흑마늘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고온에서 자연 발효시킨 흑마늘은 알리신이 S아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으로 변환되며 이는 뇌신경 보호, 혈관 염증 완화, 면역세포 활성화에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즉, 생마늘을 맹신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익힌 마늘이야말로 진짜 약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원칙, 마늘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늘은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할 때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단독으로 먹었을 땐 위를 자극하고 간을 피곤하게 하지만 특정 성분을 가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 간 해독, 뇌신경 보호 작용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음식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서 소개해 드릴 세 가지 궁합 음식이 그 마늘의 힘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비밀 열쇠가 되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늘을 보약으로 바꾸는 궁합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국내외 다수의 연구와 임상 사례에서 확인된 영양학적 상호작용과 흡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한 조합입니다. 단순히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혈액 수치, 염증 반응, 뇌 신경 지표에서 측정 가능한 기적 같은 반응이 확인된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 브로콜리. 간을 씻고 암세포를 막는 녹색 해독제.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그저 다이어트 채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녹색 채소는 단순한 식이섬유 덩어리가 아닙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항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키고 해독 효소를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설포라판이 마늘 속 알리신과 만나면 마치 맞춤형 치료제처럼 작용하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궁합.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의 공동 실험에 따르면 마늘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 그룹보다 간 해독 효소가 2배 이상 활성화됐습니다. 이는 간이 독소를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조합은 조기 간암 세포의 성장 억제율이 64%까지 증가했다는 임상 실험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브로콜리는 너무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살짝 데친 후 마늘 기름에 빠르게 볶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다진 마늘을 볶은 뒤 브로콜리를 넣고 살짝 숨만 죽여주는 방식으로 요리해 보세요. 또는 흑마늘과 데친 브로콜리를 함께 곱게 갈아 따뜻한 죽 형태로 먹는 방법도 위장에 부담이 없고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왜 간을 먼저 챙겨야 할까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약, 술, 화학물질, 모든 독성 물질을 간이 정리해줘야 뇌도, 장도, 혈관도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 지치면 피로감, 두통, 기억력 저하, 식욕 감퇴 같은 눈에 안 띄는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마늘과 브로콜리의 조합은 지쳐있는 간을 회복시켜주는 맞춤형 해독 루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마늘의 힘을 가장 먼저 받아줄 수 있는 장기, 바로 간이고 그 간을 가장 잘 도와주는 음식이 브로콜리입니다. 이제 마늘을 드실 땐 브로콜리를 함께 곁들여 주세요.
그 한 접시가 간을 살리고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 양파. 뇌와 혈관을 살리는 하얀 해독제. 마늘이 간을 움직이는 스위치라면 양파는 뇌와 혈관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는 혈압에 좋다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파는 마늘과 마찬가지로 유황 화합물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양파가 마늘과 함께 작용할 때 그 효과가 단순한 합 이상의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치매 예방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2022년 도쿄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마늘과 양파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치매 유발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의 뇌 축적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학습 능력과 기억력 회복 지표가 38%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 조합은 혈관 내 염증 수치와 혈액 점도를 함께 낮추는 역할도 해 고혈압, 협심증, 뇌경색 같은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조절해주는 효과까지 확인됐습니다. 즉, 마늘과 양파는 하나는 간과 장, 다른 하나는 뇌와 혈관을 맡아 신체 중심부를 양쪽에서 동시에 지켜주는 짝꿍인 셈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분 중 75세 여성 김정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과거엔 기억력이 아주 또렷하신 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방금 한 말도 까먹는다며 걱정이 크셨습니다. MRI상에서 특별한 병변은 없었지만 기억력 저하와 주의력 감소, 그리고 약간의 언어 처리 지연까지 나타나고 있었죠. 무엇보다 문제는 식습관이었습니다. 마늘 냄새가 싫다는 이유로 수년간 거의 마늘을 피하셨고 양파는 속이 쓰리다며 꺼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늘을 익혀서 소화 부담을 줄이고 양파는 볶아 먹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조언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익힌 마늘 1쪽과 볶은 양파를 곁들인 국을 드시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2달쯤 지나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한해요. 원장님, 며느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한참을 못 떠올렸는데 어제는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더 울컥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품격, 존엄, 기억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먹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슬라이스한 양파를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살짝 절인 뒤 구운 마늘과 함께 샐러드처럼 먹는 방식입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용성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는 양파를 볶을 때 다진 마늘을 함께 넣고 된장이나 들깨가루와 함께 국으로 끓이면 맛도 좋고 포만감도 높아져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생양파를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익혀서 유효 성분을 안정화시키고 지방과 함께 섭취해 흡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뇌는 바보가 아닙니다. 먹는 대로 반응합니다. 마늘만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도는 느낌이 듭니다. 양파만 먹으면 속이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마늘과 양파는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실제 혈류 속도, 뇌 산소 공급, 기억력 유지에 객관적인 영향을 주는 과학적 조합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지금처럼 나이 들고 피로가 쌓일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마늘이 몸을 깨우고 양파가 뇌를 깨웁니다. 하루 한 끼 마늘과 양파를 함께 챙기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혈관과 기억력은 확실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음식, 사과. 장이 살아야 면역이 삽니다. 사과는 단순히 변비에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펙틴은 우리 몸속에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즉, 사과는 장내 환경을 다스리는 유익균의 밥상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늘 역시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장내 유익균의 성장과 활동을 자극하는 성분이 마늘 속에도 다량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면역 세포의 70%는 장에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면역영양학 연구팀은 마늘사과 조합을 4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유산균 군집수가 평균 3.4배 증가하고 면역세포 활성지수가 기존보다 42%나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감기, 알레르기, 만성피로, 피부 트러블 등을 반복하던 사람들 중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진 경우에 이 조합이 가장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이는 곧 면역력의 열쇠는 장이며 그 장을 움직이는 두 축이 바로 마늘과 사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60대 후반의 이준석 씨라는 분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엔 건강해 보이셨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감기를 앓고 코막힘, 인후통, 눈 충혈 등 계절마다 반복되는 면역 이상 증상으로 삶의 질이 심각하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상 특이한 염증 수치는 없었지만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고 식습관을 확인하니 섬유질 섭취가 거의 없고 마늘은 구이용으로만 드셨고 사과는 당 때문에 일부러 안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점심이나 저녁쯤 익힌 마늘 1쪽과 껍질째 먹은 사과 반 개, 이렇게 한 달만 해보자고요. 처방은 간단했지만 2달 후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원장님, 감기 약을 한 번도 안 먹고 2달이 지나버렸네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던 게 사라지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게 처음이에요. 이분처럼 면역력이 약해지면 몸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게 결국 만성 염증, 자율신경 불균형, 그리고 우울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사과, 그냥 먹으면 70%는 버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껍질째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펙틴의 60% 이상,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의 80% 이상이 껍질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마늘과 사과를 같이 섭취했을 때 펙틴이 마늘 속 유황 성분의 위 점막 자극을 줄여주고 장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사과는 마늘의 독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중화제이자 흡수율을 높이는 운반체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사과와 마늘을 드실 때는 아침 식사 전에는 금물입니다. 공복엔 위산이 강하기 때문에 마늘과 사과 조합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아점이나 오후 간식으로 마늘 1쪽을 삶아 부드럽게 익힌 후 사과 반 개와 함께 갈아 마시는 마늘사과 스무디는 장이 예민하신 분들께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는 사과 슬라이스에 흑마늘을 얇게 펴서 올려 작은 오픈 샌드처럼 먹는 방식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절에 특히 좋습니다. 장 속이 조용해지면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 면역이 자주 무너지는 이유, 마음이 쉽게 불안해지는 이유. 그 시작점이 사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일 수 있다는 점, 이제는 과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늘은 그 미생물들을 자극하고 사과는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 둘의 궁합은 눈에 띄지 않는 깊은 곳부터 천천히 당신을 회복시켜주는 조용한 치유입니다. 정리하자면 브로콜리는 간을, 양파는 뇌와 혈관을, 사과는 장과 면역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효능의 중심에는 마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마늘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그저 습관처럼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마늘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늘의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궁합 음식,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입니다. 간 해독과 항암 작용을 도와주는 최고의 녹색 파트너죠. 둘째, 양파입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뇌를 맑게 해주는 하얀 방패입니다. 셋째, 사과입니다.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고 면역을 지켜주는 부드러운 균형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효능의 중심에는 언제나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작고 강력한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마늘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마늘을 어떻게 다뤄야 내 몸에 부담 없이 진짜 내 편이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건 나도 몰랐는데.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마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 몸속에서 시작돼 며칠 뒤, 몇 달 뒤 전혀 다른 삶의 에너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단 한 줄이라도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반응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나는 어떤 조합이 제일 인상 깊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앞으로도 더 정성스럽고 도움되는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처방이 아니라 당신의 식탁, 당신의 습관,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몸은 진심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오늘 시작한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기운, 모레의 회복, 그리고 노년의 품격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시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